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날이 너무 좋습니다. 예, 좀 추운데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더러운 먼지들을 다 씻어 갔습니다. 이 바람처럼 오늘 부는 이 바람처럼 이 나라의 정치인들도 좀 다 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봄나들이 가고 싶다. 우리 내년에는 꼭 봄나들이 가요. 우리 내년에는 이 부정선거 문제 다 해결하고 나라 정상화되면은 다 봄나들이 갈 수 있습니다. 야, 윤석열 친구야, 내년에 봄나들이 가야 되겠다. 이제 빨리 끝내줘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고 민노총 압수수색하듯이 선관위도 압수수색하고 우리 검찰에 고발됐던 사건들도 각하시키지 말고 수사에 착수만 해준다면은 분명히 내년쯤에는 내년 봄날에는 전 국민이 다 같이 나들이 갈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또 이 전쟁기념관 앞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 길 건너편에 지나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 나라의 부정선거 문제를 수사할 수 있도록,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이 모든 좌익 세력들을 소탕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같이 싸워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과 같이 차 타고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다 이 나라가 아직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있고 기름값은 있으니까 차 몰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가, 내가 놀러 다닐 수 있는 이 여유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진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남아있을까요? 독재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독재자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할까요? 이 나라의 좌익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거지가 돼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게 사는 것, 그게 이 나라의 좌익 세력들이 원하는 겁니다. 좌파가 원하는 건 개돼지로 사는 거. 그게 개돼지죠. 주인이 주는 사료나 먹다가 도살장에 끌려갈 날만 기다리다가 죽는 인생, 아우지 탄광에 가거나.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내는 의무, 국방을 하는 의무와 함께 내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른바 나를 지배하는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이 나라의 행정과 사법을 집행하는 입법부,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게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5천만 국민이 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게 한 20년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를 헤쳐먹기 시작한 게 20년쯤 됩니다. 전자개표기 동원해서 가짜 대통령 당선시키고 사전투표 조작해서 가짜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20년간 범죄자 놈들이 이 나라의 선거 제도를 망친 결과, 그 결과가 지금 이 나라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타깝지만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애를 낳질 않아요. 맞아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내 자식을 낳고 사는 거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애를 낳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 1위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아마 최고 기록을 대한민국이 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0.78명.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0.78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분명히 예? 0.78%로 내면 사람을 자르지.
되냐 이렇게?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이 땅에서 키우는 걸 포기하기 시작했겠습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죠. 나라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도대체 이놈의 법들은 뭐 이렇게 골 때리는지, 이 나라의 법을 만든 놈들은 왜 이렇게 범죄자 새끼들인지. 세대가 갈수록 더 부유해져야 되는데 왜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가난하게 살까? 왜 나는 내 할아버지보다 더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 화딱지가 나면은 결혼이고 자녀고 다 자포자기하고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280조 원을 쏟아붓더라도 내가 0.78%야. 저출산 극복하겠다고 280조 원 아니라 2,800조 원 쏟아붓더라도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아요. 280조 처먹었지? 이 나라가 정신이 바로 박힌 정치인들이 이끌어가지 않는 한 이 나라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강요 모아놓고 저출산 대책회의 백날 해봐야, 돈을 아무리 써봐야 정신병자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애를 낳을 국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인 당신에게 이제 1년여간 이 문제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고발된 부정선거 관련 사항을 수사하라고 그렇게 외쳤거늘 아직도 이 나라의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수사하라. 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결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결기로 중앙선관위는 왜 압수수색 못합니까? 맞습니다. 중앙선관위 수사하라. 이렇게 무서워? 위조투표지 고발된 건에 대해서 왜 수사 착수를 못합니까? 부정선거 수사하라. 왜 당신은 중요한 순간에 선택적 정의론자가 되는 겁니까? 왜 대통령 당신은 중요한 순간에 당신이 원하는 사건만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겁니까? 이 나라에 당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국민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무탈하게 정권을 마칠 거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외쳤는데, 왜 대통령의 참모들과 이 나라의 여당 의원들과 이 나라의 검사들은, 경찰들은 왜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정선거 수사 안 하면 임기 말에 감옥 간다. 전쟁기념관 앞에서 부정선거 시위를 한다라는 보고가 대통령 당신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 국민들이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외치고 시위하는 그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머뭇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은 내년 4월로 닥친 국회의원 선거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또 부정이 저질러지면 과연 이 나라가 남아날까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면 이 땅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겠습니까? 지금도 안 나요. 그때는 아마 0.5명이 될 겁니다. 선거가 잘못되면 왜 문제냐? 범죄자, 정신병자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정신병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왜 문제냐? 법을, 미친 법을 만듭니다. 미친 법이 왜 문제냐? 우리를 죽입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정신병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한, 정신병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신병에 시달린 애들이 있어요.
대학 가자마자 정신병에 시달린 애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쳐야겠다고 40여 년간을 정신병자로 산 놈들이 있어요. 공산병 걸린 새끼들. 그 정신병자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위험한 정신병자들에 의해 운전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소름 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좌우의 문제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병자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정신병자를 우리 손으로 뽑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자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정신병자들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새끼들이지 국회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투표를 제대로 했는데 투표를 훔치고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국회의원 선거에 졌죠. 그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께 우리 국민들은 다시 묻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 정신병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우리는 미친놈들의 지배를 받는데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정신이 이상한 미친놈들이 돼서 미친 법안들을 만들고 이 나라를 파괴시키는데 우리는 지긋지긋합니다.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 당신은 회의만 소집했다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시장경제를 외칩니다. 공정한 자유, 경쟁 다 공허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지금 대통령 당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쳐봐야 공허한 외침으로 들린다고요. 맞습니다. 투표가 조작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내 손으로 정치인을 뽑을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거는 귀족들끼리 정치하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깡패귀족. 중국 공산당 우리들 나쁘다고 욕할 게 아닌 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평생 돌려 헤쳐가면서 20년, 30년씩 국회의원하고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 이 나라의 실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귀족이 정치하는 왕조국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냥 아무 권리가 없는 백성입니다. 지금 밥은 먹고 살겠죠. 백성이라도 밥은 먹고 살겠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일 겁니다. 앞으로 부정선거가 계속되면은 백성 중에서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귀족의 아들, 딸들만 계속 귀족이 되는 겁니다. 조국이 딸처럼 대학에서 공부 못해도 의사 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데도 분노를 하질 않고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자각이 되었다면은 벌써 이 나라의 광화문 사거리를 전국에서 올라온 수천만 명 국민들로 가득 채웠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부정선거를 해결하라는 수백만의 인파가 이미 가득 찼었어야 돼요.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부정선거가 3년이 지났고 이제 이 범죄자 새끼들은 마지막 남은 1년 임기마저 멀쩡하게 마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가짜 국회의원이 4년 동안 헤쳐먹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당선된 것도 다 우리 덕이다. 애국 국민 덕이다.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된 것도 부정선거를 감시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신 차려라.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국민이다. 국민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양아치들도 아니고 당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사람들도 언론사도 아니고 우리들 애국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피눈물 흘린 애국 국민들 덕이다. 대통령 당신이 지금 무슨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그러면 저주받아.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조중동 언론사가 아니야.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당신 주변의 국회의원들이 아니야. 안철수도 아니야.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여기 나와서 외치고 있는 저들이야.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이야. 맞습니다. 양심적인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엄청 애를 썼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적적으로 당선이 됐다는데 왜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왜 모르는 척 그걸 외면하면 저주받아. 그걸 외면하고 어떻게 당신이 5년간 4년간 무사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감옥 간다. 세상에는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세상에는 순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순리라는 게 당신이 아무리 민노총 압수수색하고 좌익 세력 아무리 압수수색하고 집어쳐 넣어봐야 전선상으로 또 부정선거 조작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말짱. 맞습니다. 왜 진짜 중요한 거를 대비를 안 하냐고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소홀히 하고 네? 외면하고. 내년 총선에 이기고 싶잖아요. 내년 총선 이기고 싶으면 이길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를 막아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고 싶어. 이민 가고 싶어. 이 지금 개새끼가.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총선 승리 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아주 착각하고 있어. 내년 총선 승리 여부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냐 마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한심하게 뭐 당원끼리 나눠서 무슨 싸움을 하고 이 사람이 돼야 되네 저 사람이 돼야 되냐 뭔 헛소리를 지금 하고들 있는지. 지금 이 나라가 진짜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운전자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위중한 상황이라는 거 꼭 좀 명심하세요. 꼭 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때는 당대표 나오려고. 어떻게든 부정선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세요. 천하람이가 세 번째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부정선거야. 이 개새끼들. 부정 여론조작이고 개새끼들을. 이 나라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언론사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도 않고 천하람이도 여론조작이야. 그 개새끼도.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제대로 생각에 박혀 있다라면 여론조작을 일삼는 여론조사 업체도 수사해야 됩니다. 없는 시대는 아니야. 충분히 지금 대통령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피하 식별을 확실히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1년 남았죠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1년 안에 우리는 부정선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때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상인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인이. 여기 지나가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내 차 기름값이라도 벌고 싶으면은, 내 차의 기름값이라도 지키고 싶으면은 내년 부정선거 막는데 여러분도 다 뛰쳐나와야 된다고요. 내 차 내 집 다 날아간다. 더블당이 계속 집권하면 지금 몰고 다니는 자동차라도 한 대라도 남기고 싶으면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는 막으라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막으라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직접 지키라 이 말입니다. 부정선거 막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시다. 밀어붙이십시다. 부정선거 시위에 나오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맞습니다. 부정선거 시위에 동참합시다. 여러분들 백날 첫날 머리 싸매고 사업을 하네, 장사를 하네, 백날 첫날 해도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막아야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쌓인다고. 맞습니다. 이제 제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는 얘기에 귀 좀 기울이라고요. 귀 좀. 예?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쟁기념관 앞에 사람들 모두 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부정선거 이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 경찰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 이 보고, 이 목소리를 분명히 한 번쯤은 들었을 텐데 대통령의 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부정선거 시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보고 좀 해주세요. 보고 좀. 보고하세요.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대통령실 앞을 지키는 보고하세요. 경찰이 많잖아요.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 수사하고 좌파를 척결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이 깃발 사진 좀 다들 핸드폰으로 좀 찍어가세요. 내 차 안에 있는 분들 이거 깃발 좀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좀 찍어가라고요. 이거 사진 한 방 찍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시위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이거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단톡방에들 좀 올리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호소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지나가는 운전자들한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깃발 좀 지금 핸드폰으로 다들 사진 한 박 좀 찍고 가요.